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를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자궁경부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유도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자궁경부암과 방사선 치료 얘기를 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가 뭐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암 환자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입니다. 특정 부위에만 효과를 미치는 치료인데요.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그 골반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방사선은 이제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없고 통증도 없는 무색, 무취, 무통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항문암 등에서 수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완치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치료는 무색, 무취, 무통의 국소 치료군요. 선생님, 그런데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방사선이 그 발암물질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방사선 치료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암 조직 내 유전자를 손상시켜 사멸시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면은 당연히 주위의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방사선 치료를 얻는 이득과 위험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에서 방사선 치료가 2차암을 발생시킬 가능성 약 0.05%밖에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의 이득에 비해서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2차암 발생 위험성이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2차암 위험도 더 크고 앞으로 살게 될 긴 여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마다 손익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사선 치료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치료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궁경부암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궁경부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궁경부는 이제 자궁과 질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부인암에서 가장 흔하게 암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대부분은 평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며 약 20%는 점액을 분비하는 선세포에서 생기는 선암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에 세포 검사를 하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인 여성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성에서 여전히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이 필요한 암입니다. 암 발생률 5위인 자궁경부암. 이런 자궁경부암에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주 초기에 난소를 제거하지 않고 난소 기능을 보존을 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외 대부분은 방사선 치료로 먼저 근치적인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근치적 치료는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양의 방사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부 방사선 치료로 골반과 림프절 부위에 먼저 6주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에 근접해서 방사물질을 이렇게 삽입하여 치료하는 근접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완치를 목표로 하는 근치적 치료를 얘기해 주셨고요. 수술 전후에 하는 보조 치료, 그건 어떤 거죠? 보조적 치료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추가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한 5, 6주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끔 필요한 경우에 근접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요. 죄송해요. 지금도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소화불량이 더 심해질 거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아직 병원에 가기 전인데 되레 겁부터 납니다. 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와 소화불량이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소화불량이 심해지진 않는지, 둘이 연관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자궁경부암 치료가 주로 이 복부, 골반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 기능을 저해하거나 장염 증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배변 패턴을
좀 변하게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암 치료가 더 중요하니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능 장애나 배변 장애 등은 나중에 저희가 추후 약물 치료나 대증요법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암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암 치료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하게 되면 얼마 동안 이루어지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방사선 치료는 근치적인 치료로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방사선 치료 이 모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다 시행하면은 2달가량 소요가 되고요. 보조적 치료는 수술 후에 외부 방사선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5,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식적 치료는 통증 조절이나 출혈 조절 등의 증상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주 이내면 끝납니다. 네, 치료 목적에 따라서 2달에서 3주 이내로 네. 다양하게 나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를 알아봤는데요. 애초에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조기 진단입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4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되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젊은 층에서 더 많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초기 증상은 거의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없어도 검사를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특별히 해야 할 건강관리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요법과 건강보존식품에 그렇게 의존하기보다는 평소에 영양을 충분히 챙기셔서 잘 먹고 잘 쉬어주면서 체력 증진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잖아요. 맞습니다. 네, 항암 치료 떠올리면 머리카락 빠지는 장면이 떠올라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답 O 해볼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러면 방사선 치료한다고 머리가 꼭 빠지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를 머리에 받는다. 그럼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와 달리 국소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반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료 중에 머리가 빠진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머리가 탈모가 부작용인 그런 항암제를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사람에게 방사능이 전이될 수 있다. 방사능이 좀 남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남지 않는다. X 하겠습니다. 네, 정답 X 맞습니다. X 맞군요. 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중 사용되는 X선은 치료 후에 체내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사선을 방사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다만 갑상선암 치료 등에 사용하는 동위원소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체내로 방사능 물질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방사선을 방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동위원소 치료가 아니라면 방사선 치료 후에 방사선이 남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근접 방사선 치료가 통증이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많이들 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알아보시기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근접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은 치료가 없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경부암에서 효과가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대체요법들이 시중에 많은데요.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악화돼서 나중에 받아야 할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치료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그 전에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